안녕하세요. 오늘은 1,000만 원의 종잣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1,000만 원으로 호텔 돌잔치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아가지고 1년 만에 돌잔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축하해 줄 일이지만은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호텔에서 돌잔치 하는 거 옳은 일인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 가치관의 문제니까 제가 뭐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1억 되기 전에 1,000만 원 모을 수 있잖아요. 1,00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요즘에 일어난 과소비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게 맞나요? 5성 호텔의 돌잔치에 1,000만 원을 쓴 부부가 있다. 오시는 분이 한 30명 내외라고 하는데 1,000만 원씩이나 쓴다는 것은 너무 과소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인당 식대가 한 25만 원 정도 하고요. 대관료, 돌상까지 포함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불과 두세 시간 정도 잔치하고 나서 1,000만 원을 쓴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여유가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이 되게 많고 1,0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게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 기사에 나왔던 그 주인공은 전세 사시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거든요. 직장인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서너 시간 잔치하는 데 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소비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아이를 위해서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돌잔치라는 게 어른들이 그냥 모여서 웃자고 모이는 게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아이를 위해서 만나는 잔치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아이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 1,000만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펀드에 가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한테 1,000만 원 정기예금을 들었다고 하면은 1,000만 원짜리 호텔에서 그 돌잔치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가족끼리 그냥 식사만 하고 1,000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다고 하면은 이 아이가 졸업할 때 1,700만 원 정도 확보할 수 있고요. 만약에 1,000만 원을 인덱스 펀드, 코덱스 200과 같은 ETF에 넣었다고 하면은 2,400만 원 정도 아이를 위해서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1,000만 원치 샀다 그러면은 얘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 5,500만 원 정도, 5배가 넘는 돈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을 아이 때 증여를 해버리면은 증여세도 없거든요. 그리고 1,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되든 3천만 원이 되든 5천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추후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보여주기식 돌잔치보다 진짜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은 1,000만 원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예금이나 펀드나 주식에 투자해서 나중에 졸업할 때 아이한테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건 선호도 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니까 그냥 제 생각이 이렇다는 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자녀에 올인하는 부모들이 많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보통 2명, 3명 낳았는데 요즘에는 주로 1명, 합계 출산율로 보면은 0.7명이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를 굉장히 안 낳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명 낳으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진짜 자녀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옷 같은 거 그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잘 사주는 것 같은데요. 뉴스 보니까 우리 딸 구찌 입어요. 명품 아동복에 수백만 원 쓰는 엄마 아빠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거기를 더 지나가서 금년 7월 6일 날 기사를 보면은 엄마 한이 구찌 사주세요. 이제 엄마 아빠들이 사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명품을 사달라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산 특정 상품을 모방 소비하는 것, 또는 유명 연예인이 협찬으로 제공받은 상품을 똑같이 구매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밴드웨건 효과는 사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남 따라서 하는 스타일의 소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소비는 좀 지양해야겠다. 내가 자산이 많고 이런 구찌나 명품 사는 게 별로 내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 조금 자산이 적은 또는 이제 종잣돈을 모아가는 단계에 계신 젊으신 분들이 고가 명품으로 사주는 것들이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명품으로 남따라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한테 열등감을 더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품은 비싼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100만 원짜리 옷을 사주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집의 아이들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옷을 사주면은 명품을 사주지만은 열등감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또 그 자녀가 그 명품 중심으로 꼭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좋은 거지, 열등감을 높여주는 방식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명품 어떤 상품을 사주는 것보다는 명품 회사의 주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프라다 이런 것들이 명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런 데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에다가 5년 투자하면 230%가 최근에 수익이 났습니다.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에 110%가 났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명품 백을 갖고 있을 때 난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애가 없는 솔로다. 그랬을 때 1,000만 원 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는 투자 세팅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 있다고 하면은요, 내가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전문가라면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의 투자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투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요즘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이런 방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자할 때는 한쪽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나눠서 투자하는 분산 투자 방식이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배분하냐? 주식, 부동산, 채권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해외 주식 자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휴대폰으로 비대면으로도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하니까 국내 주식에 250만 원, 해외 주식에 2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시고 그다음 부동산은 직접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리츠 형태, 증권시장에 상장된 리츠 형태로 투자를 하면은 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고가의 건물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 투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채권에 250만 원. 채권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상품이죠. 주식에 비해서 되게 안전하고 최근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값이 싸졌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 올라감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 상승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자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부동산, 채권 이렇게 각각 다른 자산에 n분의 1 해가지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4분의 1로 쪼개서 250만 원씩 투자하는 방법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속 투자하다가 나는 국내 주식이 마음에 든다, 또는 해외 주식이 마음에 든다, 또는 부동산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쪽 비중을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할지 잘 모르고 투자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이 250만 원씩 n분의 1로 쪼개서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사람에 따라서는 예금 같은 건 전혀 안 드시고 주식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신데, 만약에 자기가 주식 투자 경험도 있고 나는 주식이 내 스타일에 맞는다.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주식으로 1,000만 원을 세팅할 수도 있죠. 그것도 주식도 있잖아요. 한 종목에 1,000만 원을 몰빵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목돈을 한 종목에 몰빵했다가 깨진 적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번 크게 깨지면 사실 복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그리고 지식이 좀 적다고 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인덱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똑같이 25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인덱스 이렇게 나눈 것은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걸로 한번 분할해 본 겁니다. 성장주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큰 이익을 못 내고 있지만 미래에 크게 성장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치주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10,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가치보다 훨씬 저평가돼서 거래되는 거죠. 그런 종목을 가치주라고 하고요. 배당주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입니다. 일반 주식도 배당을 주거든요.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주가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3%, 5% 주는 회사들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 때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인덱스는 시장하고 똑같이 가는 그런 ETF입니다. 코덱스 200은요. 이런 곳에 투자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성과가 얼마나 좋은지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것이 좀 더 내 스타일에 맞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주 같은 경우는요.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가고 빠질 때 크게 빠집니다. 크게 먹고 크게 빠지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스타일의 사람들한테 좋고, 가치주는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어서 가격이 낮고 잘 오르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 이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는 순간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주식이 가치주고요. 배당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인덱스는 시장 수익률하고 똑같이 가는 거. 요 네 가지에 각각 4분의 1씩 투자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으면 그쪽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크게 올라갈 때 수익 많이 넣는 게 좋겠다 그러면 성장주 비중을 25%에서 30%로 늘린다든지 50%로 늘린다든지 이러면 되고요. 나는 주가도 올라가면 먹고 또 배당도 주니까 배당주가 좋더라 그러면은 배당주의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다 똑같이 한번 투자를 한 1년 정도 해보고 거기서 자기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목돈을 세팅할 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순서 같은 것을 제가 한번 세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돈은 일단은 조금 조심해서 관리해야 되죠. 소액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충 펀드 같은 데에 맡겨놔도 되는데, 목돈은 깨지면은 큰 손실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절차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순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여러분들이 지키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쉽거든요. 첫 번째는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주식으로 할 거냐, 펀드로 할 거냐를 먼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으로 하면은 주식과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좋고요. 주식 경험이 적거나 잘 매매를 못한다 그랬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펀드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ETF라고 해서 상장지수 펀드가 많이 거래되고 있어서 ETF를 이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하고요. 그게 선택됐으면은 투자 비중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다시피 네 개 종목에 균등하게 4분의 1씩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느 쪽에 좀 비중을 높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장 쪽에 비중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럼 그쪽 비중을 높여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차등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균등하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은 적립식의 방법이 있고 거치식의 방법이 있는데요. 적립식은 1,000만 원이라도 한꺼번에 넣지 않고 그것을 100만 원씩 쪼개서 10번에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거치식은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넣는 거죠. 이것도 내가 투자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적립식이 좋고요.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언제 들어갈지 나올지를 잘 안다. 그랬을 때는 거치식 투자가 좋겠죠. 그리고 매년 말에 저는 정기적인 관리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리밸런싱이라는 거하고 업그레이딩이라는 겁니다. 리밸런싱이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 종목으로 분산시켜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보면 어떤 것은 25%고 어떤 것은 40%가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0%가 된 것도 있고 15%가 된 것도 있고 그러겠죠. 수익이 많이 난 것은 비중이 많아졌을 거고 손실이 난 것은 비중이 줄어들었겠죠. 이것을 다시 25%다 맞추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업그레이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네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한 종목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빼고 다른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거 이런 것을 업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돈을 관리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한번 투자를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할 때도 좋은 투자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잣돈 1,000만 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종잣돈 1,000만 원 생겼을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투자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이런 투자 방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